오늘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지난밤 잠자리가 당신의 건강을 좌우한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게 되는 경우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5배. 잠을 못 자서 전립선암이 3.5배 위험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질환별 맞춤 대계부터 치매 예방하는 초간단 지압법, 참솔소로는 특급 식품까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수면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뭐 날씨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겨울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겨울을 대비해서 네. 따로 저요? 준비하는 거 있다. 저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겨울에는 사우나가 최고잖아요. 사우나 가려고 돈을 모으면 그냥 사우나 사요. 사우나 하나 사. 아니, 또 그것도 자주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우나 가서 땀도 쫙 빼고. 몸 그러지 말고 애인을 하나 둬요. 옆구리 시리지 않게. 애를요? 애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좀 네. 보약을 준비했어요. 보약이요? 겨울은 좀 따뜻하게 좀 좋게 건강하게 날려고. 어떤 보약이요? 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 동안의 비결도 잠이에요. 미는 잠꾸러기라더니. 어떻게 해서든 자려고 노력하는 여자인데 정말 하루라도 뭐 촬영 때문에 못 자면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와요. 맞아요. 얼굴 전체가 검어져요. 아 진짜 얘야. 진짜 얘. 신인이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잤거든요. 왜요? 제가 불면증 문제가 많아요. 불면증이 있어갖고 중학생 때부터 그 불면증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게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귀마개도 쓰고 환대도 쓰고 그리고 옆에서 자는 와이프가 그렇게 코골아요. 미치겠어요. 그래도 보통 여자들은 다크서클 내려오는데 백인이 좋긴 좋다. 얼굴도 하얗고 잠을 못 자도 역시. 아니, 안 표가 안 보이니까 나네. 이거. 아이 표가 나. 우리는 얼굴이 까매져요. 잠을 못 자면. 맞아. 다크서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크서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치매, 심지어는 암의 발생 위험성까지도 잠을 못 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때문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한마디로 말하면 호르몬계의 만능 엔터테이너 그런 역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뭐 면역력을 올려주고 항암 효과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호르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이구 큰일 나네. 실제로 주 3회 이상 야간 근무를 했었던 여성분들이 일반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2배가 증가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3.5배 위험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짜 무섭네 얘. 진짜 무섭네. 아니 잠 못 자면은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네 얘. 어제 못 잤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얼굴이 하얘졌어 얘. 아 진짜 그렇지. 백일이라서 그래 얘. 잠을 잘 못 자면은 병을 키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잠을 잘 자면 병이 아예 오지도 않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을 잘 자면 예. 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잘 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잘 못 자는 편이에요. 잘 못 자요. 잠은 또 왜 잘 못 자요? 잠은 또 왜 잘 못 자요? 나 잘 못해요? 왜냐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정말 김한 씨는 몸이 좋을 수 있는 모든 외모적인 조건을 갖추고 몸이 안 좋은 가장 근접한 예예요. 의사들이 탐내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뭐 자면서 한 번 정도 깨다가 다시 잤는데 요새 매 시간마다 깨더라고요. 4시간마다. 저도 제가 잘 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 잘 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좀 피곤하고 이럴 때도 있어서 내가 이게 잘 잔 건가 못 잔 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통계적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자고 있나 못 자고 있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벌써 지금 5분 중에서 그렇네, 저못 자요. 3분은 정말 내가 좀 어렵다. 예. 그다음에 조정식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잘 잔 것 같은데 잘 못 잔 것 같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통계가 있는데요. 네. 실제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가 가장 수면에 문제가 있는 확률이 높다. 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간단하게 확인하는 예. 방법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예. 네,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해서 네.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위가 바로 꽃잠자리라는 부위입니다. 꽃잠자리. 짬자리? 어머, 이게 무슨 혈자리예요? 어머, 무슨 그렇게 이쁜 혈자리가? 그래, 너무 예쁘다, 이름이. 꽃잠은 우리말로 깊게 든 잠이라는 뜻인데요. 예쁘네요. 깃볼 있지 않습니까? 네. 깃볼에서 선을 뒤로 그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정중앙에서 바로 옆쪽에 보면은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여요. 있어요. 예. 예, 한의학적으로는 여기를 풍기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누르면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 전체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혈 자리를 누른 거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인상이 팍 찡그러질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는 잘 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잔 사람들은 여기를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이게 안 아프다고요? 그게 아파요? 너무 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출장 가십니다, 지금. 제가 김만 씨 먼저 보시면 여기 살짝 들어간 느낌 보이시죠? 네. 여기.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아는데요, 선생님. 너무 좀 아픈가 아파요. 봐요. 꽃잠자리를 꾹꾹 눌러 당신의 수면 건강을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건 나이 들면서 잠이 줄어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벌써 그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컨디션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잠의 총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잠을 언제 들고 언제 깨는지 그 패턴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할머님도 그러세요. 밤에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잔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보면 낮잠을 그렇게 주무세요. 그쵸. 그래. 예, 낮잠을 막 서너 시간씩 주무시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 못 자도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네. 수면의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수면의 시간 자체가 줄었다. 그럴 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검사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제 평일에 좀 부족했던 수면을 주말에 놀아자. 낮잠을 통해서라든지 뭐 거의 누워 있다고 보면 돼요. 주말에 시간 있는 날은 이런 거는 어때요? 어쨌든 잠을 제가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 있을 때. 근데 그러시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심근경색으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왜요? 수면 리듬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리듬이 흔들리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돼요. 이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네,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도 노화가 촉진이 돼요. 근데 혈관벽에 있는 그 세포들이 노화가 촉진이 되게 되면 혈관목 자체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담은 오롯이 심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의 부담이 결국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제때 제대로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남편하고 막 싸우잖아요. 아니 싸우고 나는 분이 안 풀려가지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는 이렇게 팍 돌아서가지고는 딱 보면 자고 있어. 이게 가능해? 너무 신기해요. 그거는 했던 얘기 또 해서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별개만 되면 자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자는 경우도 수면장애의 일종일 수 있거든요. 바로 기면증이나 과수면증. 네, 이런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기면증은 그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막 횡단보도 건너다가 막 갑자기 잠들. 긴장하면 잠들어. 네, 맞습니다.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기면증.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위험한 순간에도 잠이 쏟아진다. 갑자기 찾아오는 졸음, 잠들면 다시 찾아오는 위험,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 기면증.
당신은 편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각성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히포크레틴이라는 각성세포가 있는데 예.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런 수면 장애 일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한 7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을 다 끄고요. 네.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내에 잠드는 것이 보통 이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이 시간이 너무 짧다. 보통 5분 이내에 바로 잠이 든다. 네. 이런 경우는 혹시나 기면증이나 과수면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잠이라는 게 사실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할까? 어떻게 자시면 병까지 고칠 수 있다는 그 기적의 수면법을 이제 하나씩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잘 자는 방법 바로 베개에 있습니다. 베개. 저 솔직히 말하면 베개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컨디션을 보고 난 그거를 배우잖아요. 아, 그래요? 조정식 씨도 제가 베개 하나 소개해 줬잖아요. 그쵸. 같이 베개 사러 갔었잖아요, 저랑. 제가 그래서 베개 이거 사면 좋다고 그래. 내가 이거 베개 사면 괜찮다. 정씨가 너 이거 써. 너의 수면 상태 좀 이렇구나. 이거 써. 진짜 이거 남자 둘이서 별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여자들은 혼수할 때나 그렇게 사러 가지. 아니 근데 그만큼 제가 잠을 잘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베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베개 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베개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면 자세 자체가 뒤틀려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서 어깨 통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경추의 문제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경추, 흉추, 요추, 허리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하반신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리고 만성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전신 구석구석이 다 아프다라는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금 이 베개가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베개를 좀 바꾸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베개를 베고 잤는데 일어났을 때 베개를 베고 있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 늘 목과 어깨가 결리고 이불에 움직인 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내 베개가 지금 나랑 맞는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좀 잘 맞는 베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베개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고 모로 누워서 자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네. 어떤 자세든 이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되는 그런 베개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잘 때는 베개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은 베개가 좀 높아야 돼요. 네. 그걸 진짜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김환 씨랑 같이 가서 산 베개가 그게 이제 좀 낮은 베개였었거든요. 근데 내 수면 습관을 전혀 그거를 모르고 산 거예요. 저는 거의 옆으로 자는데 그 베개는 이제 낮은 베개잖아요. 그 베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베개집이 아니야. 좋은 베개집은 물어봐요. 옆으로 자십니까? 앞으로 자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7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움직이면서 잘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살짝 높은 베개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반드시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너무 푹 잘 것 같아. 그러면 살짝 목 뒤에만 받쳐주는 이런 베개가 하나 있어요. 메모리 폰. 정말 피곤한 요거까지. 남자네요. 할리우 배우세요. 어떻게 같이 사는지 새벽 근무가 모르겠어요. 있어요. 새벽 근무. 좀 이렇게 너무 푹 자면 내가 위험해. 무서워. 그럴 때는 좀 딱딱한. 딱딱 콩베개 있죠? 콩베개. 마돈나야 뭐야? 그런 걸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근데 예, 사실 제가 그거 들어봤는데 베개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아요? 네. 오, 진짜예요? 그 주부님들의 고질병인 만성 통증을 잡는 베개 탑3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통증 잡는 베개는 따로 있다. 만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베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베고 누워도 좋고 차로 해서 드셔도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만성 통증 뭘까요? 생리통?
애 낳으면 생리통은 다 없어져요. 애남 생각도 없어요. 선생님 저요 50견이요. 예, 50견 맞습니다. 50견이에요? 예. 50견. 이게 50견이, 특히 50견 통증이 있게 되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잠을 아프고 못 잔다고. 바로 누워도 아프고 이 통증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든요. 이럴 때 50견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베개가 따로 있습니다. 예, 바로 율무 납작이 베개입니다. 이 율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습을 제거시켜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부종을 가라앉게 해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주는 약재입니다. 한약재로 쓰이거든요. 의인이라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고 누워도 좋고 차로 해서 드셔도 통증 완화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고 있어도 효과가 좋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50견이 이제 올 50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누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납작이 율무 베개인 거죠? 지금 저기. 네. 안에 율무가 왜 납작이에요, 얘가? 꽤 납작한데요, 다른 베개에 아, 비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닌가요? 베개가 50견. 조그맣네요, 정말. 50견이시면 어깨가 아픈 건데 옆으로 잘 경우에 더 아플 수 있으니까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개가? 이 베개 안에 율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딱딱하네. 머리 모양이라든지 어깨 모양에 따라서 그 마음대로 형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이가 면적을 넓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높이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오영실 씨처럼 요렇게 베고 누우시면은 오히려 50견의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왜요? 왜? 어떻게 누우시는데요, 지금? 베개를 높이 베고 눕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면 어깨 근육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통증을 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50견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베개를 율무 베개를 이용할 때는 뒷목 쪽에 중점적으로 베개를 맞추고요. 머리에 대지 당겨서. 말고 예, 예, 이렇게요? 예. 아, 그래서 뒷머리가 뒤통수가 목보다 뒤로 더 젖혀지는 자세. 젖혀지네요. 이렇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실제 50견 환자분들의 자세를 보면요. 이렇게 하고 팔이 안 올라간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픈 어깨 쪽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아유, 팔이 안 올라가네. 아파 죽겠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잘못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을 잘 때만이라도 살짝은 조금 젖혀지는 느낌으로 가자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사람이 자다 보면 옆으로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목에 뱄을 때는요. 네. 옆으로 누웠을 때도 높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50견 통증 율무 납작이 베개로 시원하게 잡으세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베개가 좋을까요? 두 번째 만성 통증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아까 얘기했던 뭐 디스크라든지 예. 아니면 뭐 허리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주부들은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 그치, 뭐 설거지하면서 삐끗삐끗 하시고 이런 청소하다가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실제로 중년이 되면 척추 관절에 퇴행성 변화 나타나가지고요. 허리 디스크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조정식 씨도 허리가 안 제가 좋던데. 예, 들었는데. 장가지 못 갔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혹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는지 여기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딱 제가 정식이 잠드는 자세가 있어요. 정신이 잠드는 자세 좀 봅시다. 딱 누워요. 그래서 TV가 한 이쯤 있습니다. TV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자야겠다 하면은 TV가 이쪽 있잖아요. 등을 딱 쥡니다. TV를 등져요. 네, 등을 딱 쥐고 여기에다가 베개를 하나 껴요. 예. 여기 베개를 다리 끼고 사이에. 네, 딱 반대로 이러면은 얼굴을 보여줘요, 얼굴을. 이쪽으로도. 저는 무조건 오른쪽. 네, 왼쪽은 아닙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베개를 끼고 있다가 진짜 보면 딱 돌아가신 우리 친할아버지가 저랬네. 진짜 옛날 노인네분. 이렇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약간 새우잠 자도 웅크리고 자네요. 네, 새우잠 자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제일 안 좋은 수면 자세가 바로 새우처럼 옆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이거든요. 그럼 지금 조정식 씨가 잘한 줄 알아요. 예. 이게 근데 잘 때는 이게 참 허리에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아프다는 걸 좀 덜 느낀다는 하중이 거죠? 좀 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등이 확 휘게 되면서 척추 간에 관절 안에 그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게 되면서요,
디스크를 약간 전방으로 압박하게 되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우처럼 완전히 웅크리진 않지만 옆으로 모로 자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 또한 별로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모로 누워서 자게 되면요. 어깨 근육과 척추가 뒤틀리게 되면서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굴곡이 만들어지면서 측면에 어떤 측골 상태가 되면서 디스크를 압박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베개를 써야 됩니까? 허리 디스크 통증도 잡고 예방도 할 수 있는 제가 베개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도넛 베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개가 아니라요. 치질방석이에요. 여기 뭘 넣는 거예요? 그럼 잘 때? 도로는 뒤통수가 머리가 여기 들어가는 가야겠네요. 거예요. 아, 조영 씨가 누워보세요. 머리 모양 예쁘게 잡으라고 예. 조그만 사이즈의 그런 거는 봤는데 어른이 여기를 쏙 집어넣는 건 처음 보네요. 그게 들어가네? 지금 깜짝 들어가죠. 약간 뭐 안정감이 있는데요, 선생님? 예. 요 통에는 지금처럼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자는 자세를 이 도넛 베개가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도넛 베개를 베고 눕게 되면은 머리가 고정이 돼버려요. 네, 모두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움직일 수가 아예 없구나. 그래서 허리 통증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저기 허리 환자들이 다리에도 뭘 끼는데 이러지도 말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당기는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다리에 뭐 이렇게 약간 이 정도 쿠션 같은 거 살짝.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되게 많이 생기고 옆으로 누워야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씩 뒤척이게 돼서 옆으로 눕잖아요. 네. 이내 다시 동상 이렇게 똑바로 눕는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불편하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이게 진짜 허리 디스크에 좋은지 여기서 좀 자볼까요? 어떻게 방송 끝낼까요? 아, 잡은다고요? 똑바로 누워 척추를 곧게 펼 수 있는 도넛 베개 허리 디스크에 추천합니다. 자, 우선 빨리 세 번째 통증 완화할 수 있는 베개 알려주시죠. 예. 세 번째 통증은 무릎 관절염입니다. 무릎 관절염. 이거 제가 배워봐야겠네. 예. 아, 그래요? 아직? 태행성 그거 관절이 올 그런 나이잖아요. 예. 예. 무릎 관절염 고치는 베개는 바로 다리 베개입니다. 다리 베개. 다리 베개요? 예. 다리 베개는 뭐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 아까처럼 똑바로 이렇게 바로 눕게 되면은요 무릎 뒤쪽에서 또 허리까지 그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좀 불편하시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볼까? 옆으로 눕게 되면은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더 악화돼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이럴 때 다리 사이에다 베개를 이렇게 끼고 주무시게 되면은 그 무릎 인대의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 체압, 몸이 어떤 하중되는 그런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리 나오셔서- 선생님을 위한 다리 베개가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다리 베개 아니라 이거 진짜 좋은 얘기야. 우리 집 사람은 다른 방에 보내고 제가 이거 교환권 잘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활용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한번 직접. 누워보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 요런 식으로. 옆으로 자야 돼요. 그러면 오 진짜 편하다. 무릎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길면 좋은 점이 어깨 자체가 죽부인에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 이게 없다 치면 손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 관절에 부담이 오겠죠. 근데 살짝 걸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껴안고 자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새우잠이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새우잠은 웅크리는 거고 이건 웅크리는 건 아니고요. 척추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딱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아픈 사람이다. 그럼 왼쪽으로 누워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편인가요? 왜? 그럼 오른쪽 올려주는 오른쪽은 거. 올려주는 게 좋죠. 아픈 쪽 다리를. 왼쪽은 아프면 반대쪽으로. 반대로, 예. 네. 퇴행성 관절염에는 무릎 연골의 마찰을 줄이는 다리 베개가 제격. 퇴행성 관절염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질환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과 같은 심장 질환이죠. 이 고혈압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주무실 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심장의 좀 약간 반대편 쪽으로. 그렇죠.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이 흉곽에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혈압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 맥박수가 좀 떨어지고 이런 데 또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 네, 이런 분들은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은데. 위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위의 모양이 약간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게 되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할 위험성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속이 좀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네, 가능한 왼쪽으로 좀 누워서 위가 주무시면 왼쪽에 있으니까 위 속에 있는 음식물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한리 선생님은 그렇게 누우시니까 어떠세요? 아, 진짜 너무 편해요. 아, 진짜요? 너무 편해요. 베개 대신에 사람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힘들죠, 그러면. 한 사람은 계속 다리 하나를 받쳐줘야 우리 되잖아요. 집 사람이 코코니까 걸어가지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자야겠어요, 이거. 이 사람의 수면이 어떤지를 검사하는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꿈 기억 수면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서 자세와 베개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잘 자고 병까지 고칠 수 있는 기적의 수면법. 두 번째 뭘까요? 잠을 잘 자는 방법. 꿈을 꾸세요입니다. 꿈을 꾸세요? 보통 우리가 잠을 잘 잤다라고 하면은 꿈을 한 번도 안 꾸고 그냥 그럼요. 내쳐 잤다. 그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꿈을 안 꾸고 잠을 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의 전조동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꿈꾸는 건 뭐 렘 수면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깊은 잠일 땐 꿈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동물들도 꿈을 꿉니다. 하룻밤에 한 3-4번 정도의 꿈을 꾸거든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20-30분 정도 예.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는 중간에 잠에서 깨게 되면 꿈을 기억을 하게 돼요. 네네네. 예. 근데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꾸는 중간에 안 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꿈을 안 꾸고 자면은 잘 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리적으로 꿈을 꾸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요, 그 기억을 저장을 하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편집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감정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꿈을 꾸는 동안에. 근데 꿈을 정말 안 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꿈을 꾼 기억이 정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꿈을 기억해내야 될 텐데 꿈을 기억해내면서 꿈을 꾸는 네.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근데 왜냐면 기억을 하라 그러면은 좀 막연하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억해내는 좋은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를 주셔야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네. 그 잠을 제대로 자면 꿈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를 예방하는 꿈 기억 수면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정수리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정수리요? 외부 자극이에요? 예, 외부 자극입니다. 잠들기 1분 전에 침대에 그냥 편한 자세로 누워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1분 정도를 두드려주는 겁니다. 그냥 두드려요. 백혈이죠. 양쪽 귀에서 정수리 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코에서 근성과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백회열인데요. 1분만 두드려도 치매 문제 없습니다.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피가 머리 끝까지 순환이 되는 어떤 그런 활동이 되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 어떤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면서 사실 꿈 많이 꾸거든요. 네. 꿈 많이 꾸는데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누워 있는 그 사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아주 푹 잤다고 아주 잘 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만 꿨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코 고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는 있죠. 코 고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큰 문제. 네. 맞아요. 우리 집 사람은 큰 문제라 해요. 이게요, 코골이를 제때 고치지 않으면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계속 코를 곤다는 걸 우리가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산소는 적게 들어오니까 조금 더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신생 혈관들이 몸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 혈관들을 통해서 암세포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 암에 의한 사망률이 한 5배 정도 상승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너무 수면 무호흡이 심해서 산소 포화도가 한 90%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암에 의한 사망률이 무려 한 8.6배까지, 8배까지 증가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뭐 꼭 암뿐만 아니라 뭐 수면 무호흡이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당뇨의 위험성을 높인다든지 혈액순환에 문제를 주면서 고혈압의 위험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전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다 결혼하셨으니까 옆에서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너 어제 코 골더라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저는 혼자 자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녹음기를 켜놓고 자지. 녹음기 켜서 얼마나 처량해요. 나는 그걸 돌려. 아니 옆에서 자기는 안 골았대. 그래서 녹음을 해놓을 때가 있어요. 들으라고. 그래서 들려줬는데도 자기가 아니래. 그럼 뭐 이 집에 너하고 나밖에 안 사는데 이 집에서 그럼 내가 코 곤 걸 내가 이렇게 녹음했겠니? 너의 코골이 미안해 여보. 코 고는 걸 얘기해버렸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코 고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바로 요 줄자. 줄자. 네, 이 줄자 하나가 있으면 예.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어딜 재야 돼요? 방법은요, 목둘레를 재는 거예요. 목이요? 목 네. 우리 이 놀라 목둘레? 코고는 가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니 뭐 코를 재는 것도 있고 목둘레는 왜? 체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목둘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이게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코를 고는 거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목에 살이 찐 거예요. 네,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살이 쪄 있으니까 예. 그 공기가 잘 못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에 살이 쪘는지 알아보려면 어딜 재나요? 허리를 좀 되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목에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보려면 목둘레를 재면 돼요. 대한민국 남자는 평균 목둘레가 한 37cm 정도 되고요. 여자는 32cm 정도 되는데 네. 만약에 이 둘레가 이 평균 목둘레보다 7cm를 초과한다. 이런 경우는 7cm. 예, 코골이, 44. 수면 무호흡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내가 코골이가 있을지 없을지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저는 있습니다. 전혀 제가 코 고는지 안 고는지 목이 워낙에 원래 얇아서. 그러면 날씬한 사람은 코를 안 곤다는 소리네.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하긴 그럼 저 날씬한 빚을 한 사람이 많이 걸겠네. 선생님 목젖을 중심으로 돌려요? 네, 목젖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선을 재시면 돼요. 김원, 조정식, 오영실, 정사 로버트 할리 목둘레 42cm 평균 목둘레보다 5cm나 더 굵다? 제가 그래 안 꺼는 것 같은데, 네, 안 왜 꺼요. 더듬어요? 왜 더듬어요? 거짓말하지 문제가 마시고. 있으신 아니 몰라 얘. 제가 알고 싶은 게 네. 진짜 우리 집 사람은 그 문제인데 코 많이 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고쳐주고 싶거든요. 네. 그 고치는 방법 없어요? 우선은 이제 원인을 교정하면 결과가 바뀌겠죠. 네. 살을 빼시면 돼요. 목살을. 네. 여보 살 좀 빼요. 네. 살을 빼면 되는데, 예, 목살이라는 게 결국 목만 뺄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체중 같이 감소를 빼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살 빼는 게 다들 방법은 아는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동안에는 이 베개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율무베개, 네. 율무베개를 목에다 받쳐줘서 목이 약간 뒤로 제껴주게. 예, 젖혀지는 이런 베개를 쓰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에서 하는 기도 확보랑 비슷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베개를 조금 바꿔주시는 것. 네. 예, 이런 방법으로만 해도 당장 코 고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잠을 솔솔 부르는 음식입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부르는 기적의 수면법. 그 세 번째는 바로요. 잠을 솔솔 부르는 음식입니다. 예, 지금 제 앞에 네. 이 두 종류, 예, 두 바구니가 있는데요. 한쪽에는 토마토, 그리고 샐러리가 샐러리.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는 양파. 네, 그리고 오디가 있습니다. 아 어디구나. 네. 예, 예. 자, 이 중에서 한쪽은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한쪽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스파게티 먹으면 잠이 오거든요. 토마토 스파게티. 그래서 토마토 들어가는. 저는 토마토 먹고 자면은 위가 쓰려요. 그래서 오히려 왜냐면 저쪽에 있는 건 좀 더 세. 오디는 한번 먹으면
진짜 치아가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양파는 너무 맵고 강하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는. 왜냐면 것들이 저녁에 여자들이 간단하게 먹는다고 토마토, 뭐 샐러리 이렇게 찍어 네, 먹고 네, 저도 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자거든요. 네. 뭐죠? 그러면요. 이거? 정답을 좀 공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정답을. 우선 자 이쪽을 띄워볼게요. 이쪽은 수면 방해입니다. 방해구나. 신기하다. 네. 토마토, 샐러리는요, 예. 수면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토마토는 좀 산성이 좀 강한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처럼 먹으면 속이 좀 쓰릴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눕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산성 음식이 위에 있으면 더 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토마토고요. 네. 샐러리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네, 소변을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디하고 양파. 이거는 또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양파 같은 경우에는요, 그 특유의 매운 향이 알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양파의 그 알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약간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 좋고요. 그리고 붉은색 껍질, 겉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째로 달여가지고요.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매일 조금씩 드셔도 불면증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파 설명해 주셨고요. 예. 오디 같은 경우는 예.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루틴이라는 성분이랑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루틴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말 그대로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라스베라트롤, 이 성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디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서 저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근데 이 사실 오래 전부터 알고 오디로 수면뿐 아니라 암까지 극복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본인만의 비법으로 잠도 잘 자고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날씨 좋은 가을날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 부부 발견. 오늘의 주인공은 두 분 중에 누구? 여기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건강을 되찾은 분요. 아저씨가요. 이거 3시간 못 산다는 사람이었어요. 어서 와요. 죽음의 문턱에서 건강을 되찾은 박원택 씨입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했던 젊은 시절 자칭 타칭 일벌레로 통한 박원택 씨. 잠도 자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속쓰림을 견디다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내시경 촬영을 하니까 위암 진단 나와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십이지장 드러내고 대장하고 위하고 막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만져보면 그 딱딱이 굳은 것이 손에 잡힙니다. 위의 80%를 잘라낸 대수술. 당시에는 애들도 아직 어렸을 때고 해서 막막하죠. 막막하고 가장이 죽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야말로 요즘 하늘이 무너진다 할 정도로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박원택 씨. 그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묘한 빛깔의 액체들이 가득한 방.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발효실이에요. 박원택 씨만의 발효실이 있다? 오디식초, 뽕잎식초, 뽕잎 액기스. 위암 극복 첫 번째 비결 오디 식초. 온유월이 제철인 오디와 뽕잎을 식초와 발효액으로 만든 겁니다. 신맛이라도 그 신맛이 톡 쏘질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나요. 오래될수록 순하고 달콤한 오디 식초. 물 한 컵에 오디 식초를 살짝 타서 만드는 오디 식초물. 이들 부부의 건강식입니다. 이거 드시고
효과를 보셨어요? 그러면요, 이거 먹으면 저녁에 잠 잘 자지, 피로가 확 풀리지,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오디를 챙겨 먹으면서 평소 시달렸던 불면증도 사라졌다는 박원택 씨. 이제는 오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요. 요리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디. 밥에도 이렇게 오디를 넣어요? 네, 이제 이게 자연 단맛이기 때문에요. 먹기도 좋고 맛도 나고. 달콤한 오디 밥에 이어 이거 아까 그 오디 식초예요? 네, 물김치 할 때 즉석에서 먹을 때는 오디 식초를 조금 넣어주는 게 맛이 더 살아나요. 새콤달콤한 맛과 보랏빛 색깔의 일품인 오디 물김치. 직접 기른 채소를 담뿍 넣어 슬슬 무친 오징어 초무침까지. 오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느라 바쁜 아내 곁에 남편은 보이질 않네요. 어디 있나 했더니 참 잘 주무시네요. 드디어 오디 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디의 과육 덕분에 찰기가 반지르르한 것이 특징. 남편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아내의 작품. 박원택 씨의 위암 극복 비결 두 번째, 오디 밥상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입으로 쏙. 그런데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단 말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아주 열심히 먹어주기는 한데 말을 잘 안 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 아내. 후식을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도 오디는 빠지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오디 가루를 섞으면 달콤한 오디 요구르트 완성! 이게 위암 후유증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매사 무뚝뚝하던 남편, 웬일인지 서툰 솜씨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맛있지? 불면증이 그때 심해가지고 거의 좀 불면증이 많이 세렸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불면증도 귀농해가지고 없어지고 아까도 자죠. 효과 제대로 보셨네요.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동반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박원택 씨의 위암 극복 오디 밥상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 달, 석 달 이 정도밖에 못 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3시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야, 진짜 없어요. 예. 아니, 그 사례자분도 너무 대단하지만 예. 자기 와이프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여보 좀 배워. 똑같이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야, 괜히 사례자분 때문에 당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례자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여기 스튜디오에 갖고 와봤습니다. 네. 색이 참 곱다는 생각이 네. 들고 아, 왜 네. 그 식초가 참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1년산, 7년산, 진해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맛을 좀 비교해 볼까 봐요. 일단 1년산부터 시작할까요? 1년산, 7년산 향부터 한번 맡아봅시다. 1년산 옆에 있는 게 새콤하네요. 7년산이 좀 더 상큼한 게 덜한데? 아, 어우, 1년산은 새콤하고 그냥 1년산 새콤해요? 눈이 진짜 번쩍 떠. 어제 못 잤는데 오늘도 못 잘 것 같아요. 야, 근데 7년산은 단맛이 나는데 이 식초도 먹으면 먹을수록 단맛이 나나 봐요. 7년산은 왜 단맛이? 1년산은 되게 시큼해요. 그래요? 달아요? 달아요. 오, 7년산은 달아요. 마치 설탕 진짜 집어넣은 달다. 것 같아. 7년산은 맛있어요. 괜찮네, 이거. 이게 이제 천연 식초는 이게 숙성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말 그대로 좀 깊은 맛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강하고 자극적인 맛이 좀 줄어들고요. 이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산의 함량이 또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 공업적으로 만든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랑 이 천연 식초의 차이가 그냥 신맛만 있느냐, 엄청 맛있고.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특정 영양소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영양소에서 핵심이 바로 이 유기산이에요. 예, 그런데 이 숙성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유기산의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오래된 게 좋은 거군요. 네.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암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도 이 오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오디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항노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3단계, 보통 이제 개시, 촉진, 진행 단계가 있는데요. 네. 이 3단계를 모두도 막아주는 이런 강력한 항암 효과 또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말을 활용해서 드시거나 또는 다양한 뭐 음식에다 넣어서 드시면 다양한 음식에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디밥이 이게 궁금해요. 오디밥, 예. 어우, 색깔이 참 예쁘네. 보라색으로 기품이 있고. 박원택 씨의 위암 극복 비결 오디밥 만드는 방법입니다. 쌀과 물, 오디만 있으면 준비 끝! 먼저 쌀을 깨끗이 씻은 후에 오디를 넣고 밥을 지으면 되는데요. 이때 오디에서 과즙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밥물을 조금 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쌀밥은 이제 그만! 위암 이겨낸 오디밥!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진짜 신기하다. 오디가 이렇게 나와있네. 달콤하네 또. 이건 맛있다. 이거 진짜 달콤하고. 되게 별미네요, 이거. 맛있다. 오디는 항암이나 수면뿐만 아니라 젊음의 묘약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 본초 강목에 보면 오디랑 올챙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100일 동안 매달아 두었다가 그걸 먹게 되면 백발이 검어진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소갈병, 그러니까 당뇨병에 도움이 되고 오장을 이롭게 하면서 오랫동안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는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늘날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항산화 작용이 예전부터 그런 의사에 오랫동안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상심자 오디가 성질이 조금 차갑기 때문에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즙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설사하거나 이렇게 소화기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발효를 시키거나 술을 담그거나 아니면 열을 가하거나 햇볕을 쬐서 건조를 시키거나 해서 요리 형태로 드시는 것이 그 오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오디 물김치가 상당히 궁금해서 일단 이거 색이 물김치였어요? 정말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보라색이. 진짜 네. 그게 잘 새콤달콤 오디 물김치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 배추 등 각종 물김치 재료와 오디를 준비해주세요. 소금에 절인 채소에 물, 설탕, 오디 식초, 마지막으로 오디 열매를 넣어주면 오디 물김치 완성! 맛과 색 모두 사로잡는 보랏빛 오디 물김치, 저녁 반찬으로 꼭 만들어보세요. 저 오디가 음식하고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밥에도 그렇고 물김치에도 그렇고 이렇게 반찬이나 뭐 김치로 해먹기 제격인 것 같아요. 이 배추는요, 이 100가지 채소가 배추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그런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동절기에 먹는 이 김장할 때 쓰는 이 배추가 특히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요, 동절기 배추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한 20%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요. 예. 비타민 C 함량 같은 경우는 100g당 네. 배추에 봄에는 한 16.5mg 정도 비타민 C가 들어있다면 이 동절기 배추에는 100g당 한 29mg, 거의 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배추에다가 이제 오디까지 들어가서 이 항산화 효과가 더해졌으니까 뭐 말 그대로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 풍년이네요. 풍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마지막 디저트라고 할 수가 이야, 있죠. 이쁘게 생겼네. 이거는 색깔도. 오디 뭐죠? 그러면요? 오디 뭐 요구르트? 요구르트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향긋하니 좋아요. 진짜 어우, 정말. 맛있다. 이렇게 달지도 않고. 야, 이건 진짜 건강식 느낌이 확 나네요. 그죠? 아니요, 오디 풀코스예요. 밥에서부터 디저트까지 정말 너무 좋은데 지금 오디는 어디서 구해요? 이 오디는요,
사실 5, 6월이 제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육을 드시려면 냉동 오디를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이 제철 때 따는 오디를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보존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사례자분처럼 이 오디 분말을 가지고 뭐 내가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같이 넣어서 먹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좀 오디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암 예방은 물론 잠까지 솔솔 부르는 오디 음식 3종 세트. 더 맛있고 특별하게 가족 건강 단단히 챙기세요. 해독, 면역력 얘기도 많이 하고 노화 방지 얘기 다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약보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내 몸에 맞는 베개와 그리고 수면 자세로 오늘부터라도 좀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세요.